자, 오늘은 무령왕비, 그 백제 무령왕의 부인, 백제 무령왕의 마누라, 그 무령왕비의 이름을 그동안 몰랐었는데, 우리가 그 유물을 통해서, 은팔찌라는 유물을 통해서 이름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백제 무령왕의 무덤 안에는 백제 무령왕과 백제 무령왕의 부인,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런 그 관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 관은 나무로 된 것은 다 썼고, 거기 이제 관에 붙어 있던 그 화려한 금장식들이라든가 그 부장품들이 같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세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유물들 중에 무령왕과 무령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물들 중에, 같이 발견된 유물들 중에 글자가 있던 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은 그 무령왕릉 안에 있던 그 비석인데, 그 비석 중에서 글씨가 써있죠. 써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백제 무령왕 부인에 관한 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씨가 백제 무령, 여기 보면 누가 이제 뭐 얘기가 나오죠. 백제 무령왕, 여기 이제 백제구 나오죠. 백제구 오른쪽이고, 백제구 왕 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글자가 쓰여질 당시는 병오년이라 그래서, 여기에도 병오년이라고 위에 나와 있지만, 병오년에 이제 그 왕비의 무덤을 꾸미면서, 여기에 그 왕비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편인 그 백제 무령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이제 그 무령왕의 아들이 왕이 됐겠죠. 무령왕의 아들이 백제왕이 됐으니까 그 백제왕의 엄마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마누라가 당연히 이제 그 백제왕, 무령왕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무령왕의 아들의 엄마가 되기 때문에, 엄마를 의미하는 태비, 왕태비라는 이제 명칭이 여기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국 왕태비이자 무령왕의 부인인 이 사람의 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유물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유물이 어떤 유물이 있길래 그 백제 무령왕의 마누라, 백제 무령왕 부인의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하는가? 자, 결정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같이 무령왕릉 안에서 발견된 유물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무령왕비의 팔에 있었던 건데, 무령왕비는 이제 그 팔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차고 있었던 것인데, 두 개입니다. 두 개, 한 쌍인데,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면은 화려한 용무늬입니다. 용무늬가 이렇게 탁 새겨져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은팔찌죠. 근데 이게 아주 다행히게도 여기 은팔찌 안에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저기 명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들여다본다면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글자를 보면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네, 이건 그 글자 중에 일부인데, 보면은 매월, 이거 월자죠, 월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리,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가.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확대를 한 것이고, 과연 그 문자가 이제 해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학자들은 어떻게 해독을 했을까? 그 문자를 팔찌에 있는 그 글자가 무엇인지 이제, 공주박물관에 가면, 국립공주박물관에 가면 바로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 카드가 여기 있는데, 바로 유물 밑에, 은팔찌 밑에 있는 이제 설명 카드입니다. 보면은 이게, 그 용무늬 팔찌인데, 은팔찌인데, 왕비의 왼손에 끼워져 있었던 것으로 2점이 발견되었다.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팔찌 안쪽에는, 대부인을 위하여,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 글자, 문장의 설명이. 이 팔찌에 팔찌 안쪽에 새겨져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뭐냐면, 대부인을 위하여 경자년에 520년이라고 되어 있죠. 달이라는 장인의 이름, 물건 만드는 사람의 이름인데 달이랍니다. 이 달이라는 장인이 230주의를 들여 만들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왕비가 찾던 은팔찌에 달이라는 남자겠죠.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과연 왕비의 은팔찌에 그것을 만든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다. 왕비의 은팔찌에 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가? 왕비의 은팔찌에 여잔데 왕의 마누라인데 왕의 마누라의 은팔찌에 왜 남자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유물의 그 글자를 분석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문장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식이에요. 상식. 왜냐면 이제 그 520년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520년에 뭐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이 설명의 카드에서는 그 520년에 살았던 사람도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손목에 크기가 우리랑 비슷해서 거기에 이제 은팔찌를 끼울 수가 있었던 것이고 뺄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왕비의 은팔찌에 그 뭐 남자 장인의 이름이 굳이 만들었다, 다리가 만들었다, 다리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은팔찌에는 은팔찌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임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그 비싼 은팔찌가 뭐 누가 만들었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은팔찌가 똑같은 게 두 개나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왕비가 예를 들어서 왕비 친척들, 왕비 왕족들이랑 함께 어디 목욕탕이라도 가서 목욕이라도 할 때 전부 다 그 나름대로 지위가 높으니까 은팔찌들을 끼고 있을 텐데 한 사람이 두 개씩 그걸 벗어놓고 목욕을 하고 나서 딱 옷을 다 갈아입으러 다시 나왔을 때 이게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이름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아, 나 왼쪽에서 두 번째 은팔찌를 벗어났어. 아, 나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다 은팔찌를 벗어났어. 이거는 사실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욕탕 가서 한번 확 데우고 나오면은 정신이 없지요. 그래, 목욕을 잘하고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내게 어디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내 은팔찌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내 이름이 어디 새겨져 있지?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은팔찌가 어디 있지? 그 왕비나 왕비의 그 왕족들, 여자들의 그 몸이야 뭐 크기가 다 거기겠지요. 한 사람은 클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작을 수도 있지만 팔목 두께야 비슷하게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찾아가면 자기 은팔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은팔찌는 무엇인가? 자기 은팔찌는 무엇인가 알려면 자기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은팔찌에는 이름이 새겨져야 되겠죠. 비싼 건데 그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한 개에 은 160g 이상씩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무게를 이제 은팔찌를 무게를 쟀는데 한 개는 166g이고 한 개는 167g이라고 그 설명에 쓰여져 있죠. 두 개 합쳐가지고 꽤 비싼 건데 그 당시에 은이 돈이었으니까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 그럼 당연히 이 은팔찌를 만들 때는 은팔찌에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름. 이것이 바로 상식이에요. 이 은팔찌에 써있는 이 긴 문장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잘 모르지만 이름은 적혀 있었을 것이다.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 상식이죠. 그 상식이라는 그런 잣대를 대고 우리가 그 명문을 푸는 겁니다. 글자들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또 상식을 보면은 은팔찌에 과연 이름이 이렇게 문장이 길게 있는데 동그랗게 그럼 그 문장에서 이름은 어디 있을까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이름이 어디 있을까 하고 긴 문장에서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문장이 많이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은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경자년 2월 다리작 대부인 어쩌고 쭉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쪽에도 이제 경자년 똑같이 경자년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름은 경자년은 이름은 아니죠. 이게 이제 연도를 뜻하는 것이고 2월은 2월 달이에요. 지금도 2월 달이 있죠. 음력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리작. 아, 그렇구나. 다리작이구나. 다리작이 주인이구나. 다리작은 주인이 아니죠. 다리작은 주인이 아니고. 그럼 대부인이 주인이겠구나. 대부인이 주인 맞죠. 여기 대부인. 리작이라는 것은 그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였던 것처럼 특이하게도 백제라는 나라는 그렇게 자기 별명이나 이름 같은 것으로 자기가 평소에 자기를 일컫는 이름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기록도 하고. 그래서 그 무령왕릉에 보면은
그 백제 사마왕이라는 그런 그 글이 나오죠. 글귀가 그 비석에 백제 사마왕. 그것은 바로 무령왕의 이제 이름이죠. 그래서 사마왕. 그럼 이 여자는 리작 왕비죠. 이작 왕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작 대부인이라는 것은 무령왕 마누라, 무령왕의 부인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작 대부인 아니면 벼슬일 텐데 벼슬이기보다는 이작 대부인은 바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제 사마가 이제 무령왕인 것처럼 리작이 바로 그 왕비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작 대부인이 이 은팔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글자보다 크게 강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인 앞에 이름이 있고, 이 다자는 작죠. 이자 닭자는 크죠. 다시 대부인은 작아지죠. 왜냐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은팔찌의 주인을 알아야지 이걸 얼른 누구 은팔찌인지 알고 가져갈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팔찌에도 역시 똑같은 그런 경자년 2월 다 리작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여기도 다자가 작고 이제 리작이 큰 거예요. 리작이 이름이기 때문에 이 여자 이름 리작인 것이죠. 무령왕은 사마고 무령왕비는 리작이에요. 리작 이작.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게 언뜻 이제 만약에 그 은팔찌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 가장 크게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리작이에요. 가장 눈에 띄죠, 그죠? 그죠? 멀리서 봐도 우리 대부인 이런 것은 작게 써 있으니까 잘 눈에 안 띄고, 역시 다자라든가 이런 것들 2월 이런 건 잘 눈에 안 띄지만 이 리작이라는 것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크게 두 글자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리작이라는 사람이 리작이라는 것이 그 무령왕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상식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물의 뜻이 무엇인지, 유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당연히 자기 거니까 내 이름을 크게 써놔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목욕탕 가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뭐, 칠지도의 황제라는 책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보면은,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칠지도의 황제도 보면은, 글귀 중에, 5월 16일 병호 정양조 백년초 칠지도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돼 있죠. 5월 16일 글자들이 병호 정양조 백년철 칠지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글자들이 16일 병오까지는 글자의 간격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갑자기 정양조에서 엄청 넓어지죠. 정양조. 그 밑에 보면은 백년철 칠지도 간격이 다시 좁아져요.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서로 얘하고 얘의 간격이 좁아지죠. 그죠? 근데 유독 정양조만 간격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6일 병호 정양조 백년철 칠지도 16일 병호 정양조 백년철 칠지도 정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양이라는 사람이 강조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양은 지금 이게 무슨 어떤 시기의 이름, 시간의 이름이 아니고 병호일 정양이라는 시간에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병호 정양조 이것은 그 정양이라는 황제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칠지도를 만든 황제 이름이 별명이 정양이라는 것이에요. 골고루 햇볕을 내려주는 정양 발을 정자에 그 햇볕 양자. 그래서 정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었죠. 칼을 만드는 장인이 이렇게 해야지 황제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칠지도가 이렇게 바로 이런 글자의 배열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은팔찌도 쉽게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주인의 이름이 당연히 크게 새겨져야 된다. 장인이 누가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왕비 이름을 크게 새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헷갈리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상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역사적인 유물을 판독하는, 알아내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 유물을 이것이 무엇인가, 글씨가 무엇인가, 문장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문장의 뜻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상 제가 무령왕의 부인,
무령왕의 마누라, 무령왕의 왕비의 이름이 바로 리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령왕의 부인의 이름은 누구? 무령왕의 부인의 이름은 무엇? 무령왕의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 이작입니다. 이작, 리작.